네, 리스트에 대한 시간입니다. 리스트는 어레이 베이스 시퀀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가장 심플한 게 어레이 기반의 시퀀스 형태로 나타내는 게 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자, 시퀀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이썬에는 빌트인의 시퀀스 클래스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트이고요. 두 번째가 튜플, 그 다음에 스트링과 같은 형태의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별적인 엘리먼트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표현할 때 보통 신텍스 뭐 A 가로 열고 I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을 때 A라는 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I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에 위치를 지정하는 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긴 형태의 정보들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존재했을 때 A라고 하는 건 어레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첫 번째부터 즉 0번부터 n번까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모리 로케이션마다 각각의 다른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i번째에 해당되는 값이 뭐라고 지정할 때 ai라고 하게 되면 i번째에 해당되는 리스트에 있는 멤버가 뭔지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쓰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동일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들을 쓸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쓰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 자료구조 시간에서 얘기하는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리스트에 대한 펑션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은 주로 뉴머리컬한 데이터냐, 딕셔너리한 데이터냐, 불리언 데이터냐, 셋 데이터냐, 시퀀스 타입이냐라고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뉴머리컬하다는 건 이 중에 인티저 값이냐, 플롯 값이냐, 아니면 복수, 그러니까 복합된 형태의 수를 표현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사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전에 뭐뭐는 뭐다. 설명이죠. 어떤 단어는 어떤 설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페어로 존재하는 게 딕셔너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덱스와 값으로 표현되는 게 딕셔너리고요. 불리언은 그러니까 true와 false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가지는 게 불리언이고요. set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하나의 값 안에 여러 가지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수학의 셋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존재하는 게 이제 시퀀스 타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시퀀스 타입 중에는 string, tuple, list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리스트가 뭐가 있냐면 캐릭터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샘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샘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SAMPL 이와 같은 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자, 그런데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티브한 엘리먼트예요. 사실 그냥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 단어 글자들의 연속된 걸로 단어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캐릭터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트, 즉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어떤 글자를 표현할 때, 샘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하나를 그 어드레스 공간에다가 글자를 넣었어요. SAMPL이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입력을 넣은 거죠. 근데 레퍼런스는 뭐냐면, 자, 글자를 넣는 대신에 거기다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주소는 뭐냐면, 자, 주소를 찾아가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 이 데이터를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6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자, 첫 번째 0번째는 다른 이름을,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덱스 1에는 뭐 조셉을,
인덱스 2에는 자네슬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소만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0x330x 뭐 아니 0x334d 이런 식으로 어떤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주소 값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보면 조셉이라는 게 있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주소에 해당되는 값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다가 앞에 샘플과 같은 형태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샘플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의 SAMPL이라는 단어를 저장할 수도 있고 0에다가 S의 글자인 S의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1번에다가 A의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SAMPL이라고 하는 거를 5개, 6개의 글자를 가지고서 썼는데 이걸 각각 레퍼런스로 저장해 놓고 레퍼런스를 묶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쓰는 게 효과적인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주소만을 저장해서 내가 데이터를 표현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어레이,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했을 때 이 리스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리미티브한 데이터들의 연속인 과정,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는 연속의 어떤 데이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주소들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캐릭터 어레이 쓰거나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써서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는 캐릭터였어요. 캐릭터였고 그 숫자가 한 메모리 공간에다 저장하기에 충분한 형태의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숫자는 사실은 이거 한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2바이트, 4바이트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 저장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작은 공간 안에 저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레퍼런스로 무조건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 3, 5, 7, 12, 13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을 다 레퍼런스로 하나씩 저장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리스트가 효과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리스트가 그걸 효과적으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레퍼런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티저 값이 원래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트를 쓸 때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 더 큰 데이터 형태도 가능한 거죠. 단순하게 숫자만이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의 오브젝트 인스턴스들도 가능하고 또 한 경우에 복합적인 것들도 가능합니다. 숫자와 문자와 스트링 내지는 오브젝트들이 혼합돼서 저장하는 것들도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파이썬에서 쓸 때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나 C++이나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레퍼런스를 잘 쓰는 건 굉장히 사실은 뛰어난 능력이고요. 원래 자료 구조에서는 이 레퍼런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과목이 파이썬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모두 다 레퍼런스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보시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자료 구조가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유는 파이썬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로 동작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 즉 C 언어나 어셈블리나 아니면 C++와 같은 언어로 여러분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레퍼런스를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 구조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나는 C 언어나 기본적인 다른 언어들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정말 어디 가서
프로그램 잘한다라고 이제 말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데이터냐 레퍼런스냐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주시면 예에서 들어준 것처럼 레퍼런스냐 데이터냐는 부분을 잘 구분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짜실 때 레퍼런스로 쓴 경우에는 원래 어딘가에 데이터를 할당을 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작업까지 연계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파이썬은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언어들, 특히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실제 우리가 쓰는 실생활에 쓰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또한 레퍼런스는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기도 하고 또한 개념적으로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다루는 것 외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레퍼런스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익히실 거를 권해드리고 특히나 C 언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퍼런스의 개념까지를 여러분 확실히 아시면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도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어레이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그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리스트를 어레이 형태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레이로 리스트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레이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rimes는 어레이하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i라고 표현을 해주면 자 이거는 뭐예요? 인티저 값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인티저라고 하면 signed 인티저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형태의 인티저 값이 됩니다. 그리고서 뒤에 있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정의하면 각각의 정보들이 뭘로 정의가 되냐면 signed 인티저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면 불리언도 되고 unsigned도 되고 그죠? long이나 float 값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타입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B가 이제 signed 캐릭터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문자 바이트는 unsigned 캐릭터, U는 유니코드 캐릭터, H는 signed short integer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형태로 정의하는 게 되는데 왜 이런 걸 정의할까요? 그냥 2, 3, 5, 7 이렇게 선언해도 되지 않아요? 네, 가능합니다.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선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플로트 값으로 연산을 꼭 해야 돼. 내가 이거는 인티저 값으로 꼭 연산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i라는 것을 줄지 f라는 값을 줄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리스트가 데이터를 똑같은 것들을 쭉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트를 쓰게 되면 같은 것들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인서션하고 딜리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add하고 delete하고 add하고 remove하는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도 당연히 인서션에 대한 부분, 즉 add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add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포지션에 어떤 값을 넣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in addition 오퍼레이션 add라고 했을 때는 i 값하고 o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아규먼트로 받고 이 i 값은 인덱스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o는 오브젝트, 즉 데이터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특정 포지션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값들은 한 칸씩 다 뒤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처음에 데이터가 쭉 있었는데 내가 i번째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i번째의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뒤로 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실제로 i번째에서 n번째 사이에 있는 여기 보면 5개가 뒤로 밀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5개가 밀려지고 나서 실제로 앞에서 받은 입력으로 받았던 o라는 값이 이 i번째 엘리먼트에다가 값으로
입력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인서션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서션 하고 나서 딱 보면 최악의 경우는 언제인가요? 최악의 경우. 전체를 다 하나씩 민 거죠. 즉 0번째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럼 베스트 케이스는 언제인가요? 맨 뒤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무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최악의 경우는 n번을 무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밀어야 되니까. 그죠? n번을 무브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선의 경우는 한 번도 무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리무브 오퍼레이션 한번 볼게요. 리무브 오퍼레이션은 실제적으로 어떤 엘리먼트를 지우는 과정인 거죠. 그죠? 지우는 과정인데, 만약에 그 지우는 과정이 맨 끝에 있는 데이터였으면 그냥 지우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지웠다. 즉,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을 지우고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걸 다 앞으로 한 칸씩 당겨야 됩니다. 그럼 역시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걸 지우게 되면 전체 n개가 한 칸씩 다 당겨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편하게, 여러분 프로그램 짤 때 편하게 지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옮기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지우거나 에디션 할 때 이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보통의 경우이고요. 특별하게 데이터 구조를 따로 만들지 않는 한은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쉬운 방법은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지금 레퍼런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고 삭제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브하거나 다시 당겨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다루는 거를 본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한번 볼까요? 리스트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는 일단 다이나믹한 리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사용되는 스페이스를 한번 보자고. 전체적인 공간은 얼마가 될까요? 전체적인 공간은 ON, n개만큼을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에서 사실은 i번째 엘리먼트에서 어떤 인덱싱에 대한 거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O1, 그러니까 한 번의 시간에 인덱싱이 가능해요. 그러나 add하고 remove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on time만큼의 worst case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리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퍼포먼스 좋을 수 있겠죠. 리스트 그냥 쓰는 경우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add, remove를 계속 반복해서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리스트가 굉장히 성능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트를 쓰는데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냐면 이 데이터는 뒤에만 계속 추가가 돼요. 앞에 중간에는 추가되는 게 없어요. 뒤에만 계속 추가가 된다 그러면 뒤에만 추가된다 그러면 add 오퍼레이션은 사실 기존 거 그대로 쓰고 remove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리무브가 뒤에서만 일어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에디션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즉 리스트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서 개선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배우는 리스트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add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만약에 메모리가 풀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모리가 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를 더 받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메모리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메모리 받는 팔러시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방법은 incremental strategy라는 방법입니다. incremental strategy는 우리가 만약에 K개만큼 내지는 C개만큼, C라고 하는 컨스탄트 타임의 컨스탄트 사이즈의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C라고 하는 것만큼을 몇 번을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n번의 에디션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데이터를 넣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k만큼씩 계속 주는 거예요. 넣을 때마다 모델할 때마다 c만큼씩 더 주는 거죠. 단위가 c니까 c개만큼 더 주는 거죠. 그리고서 이 c라고 하는 것만큼을 더 주는데 k가 뭐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n번의 에디션 오퍼레이션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타임 수를 계산하면 b고 n 플러스 k 제곱이에요. 근데 k 제곱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n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큰 값이면 k 제곱은 없어지는 거고요. k가 큰 수라고 그러면 n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더블링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블링 스트레티지는 뭐냐면 내가 많이 쓰면 그 다음에도 많이 쓸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10개를 줬는데 그 다음에 나 부족해 라고 오면 어떻게 주냐면 다시 10개를 줘요. 20개 쓰는 거죠. 20개 쓰고 다음에 오니까 부족해. 그래? 20개가 부족하네? 그러면 40개를 주는 거예요. 40개를 쓰고 부족하면 다음에 80개를 주는 거죠. 즉 내가 쓰던 만큼을 더 줘서 더블이 되도록 만드는 게 더블링 스트리티죠.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냐면 많이 쓰던 놈이 더 많이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이 처음에 줄 땐 1을 주고 2를 주고 4를 주고 8을 주고 이렇게 점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메모리가 굉장히 많다. 그럼 더블링 스트리치가 굉장히 유효 효과적이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블링을 쓰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인크리멘탈 스트리트를 쓸 건지 더블링 스트리트를 쓸 건지는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인크리멘탈 스트리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n번의 에디션 오퍼레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k는 전체 n에 대해서 c, 우리가 지금 블럭 컨스턴스 밸류, 컨스턴스 사이즈니까 컨스턴스 사이즈에 해당되는 c개만큼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k는 n-c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게 k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몇 개의 블럭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은 8이고 c는 4라고 하면 지금 현재 블럭 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 2개의 블럭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쓴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했을 때 4개의 데이터에서 8개로 늘어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12개로 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메모리 개수를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n개가 처음에 존재를 했고요. 메모리가 n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처음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개수가 늘어나면 2c, 3c, 4c 이렇게 해서 k개만큼의 c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때 전체적인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40 이렇게 해서 kc까지 있을 때 이걸 다시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 n 플러스 앞에 c를 빼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가 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값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죠. 즉 1하고 k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개수가 2분의 k개만큼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n 플러스 c 곱하기 k의 k 플러스 1을 나누기 2한 값이 됩니다. 이거를 비고 로테이션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k가 제곱이 되죠. 그 c하고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는 다 없어지는 값들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k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크리멘탈 스트리트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요? k에 따라서 전체적인 영향이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메모리의 개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멀티 디멘셔널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싱글 디멘셔널 형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거고 더블링 스트리티지나 아니면 이제 더블 스트리티지나 아니면 인크리멘탈 스트리티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는 거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데이터를
증가시켜주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멀티 디멘저널 리스트를 구현하는 형태의 것들을 예시를 하나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면 멀티 디멘저널하게 쓴다. 자, 멀티 디멘저널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개념적으로 멀티 디멘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디멘전을 다르게 해서 쓰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적인 예가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자,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경우에 행렬을 바꿔서 리버스하게 구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행렬을 여러 가지 연산에 의해서 바꿔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보면 A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A는 세 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원이 되겠죠. 2차원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리스트에 따라서 프린트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각각의 그룹을 찍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디멘저널 리스트를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 구문을 돌려서 i의 range에서 len a 하면 전체 리스트 크기만큼 도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2디멘저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그룹이 4개 있으니까 4개가 먼저 잡힐 거고 이것들이 각각의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리스트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포금을 한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J인 range 하고 len L A의 I 즉 첫 번째 2, 4, 6, 8이 하나가 되는 거고 1, 4, 5, 7이 하나가 되는 거고 8, 6, 4, 2가 하나 되고 7, 5, 3, 1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포구문을 동작하게 되는 거고요. 자, 프린트 값을 통해서 A의 ij end해서 출력하게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2, 4, 6, 8, 1, 4, 5, 7, 8, 6, 4, 2, 7, 5, 3, 1처럼 각각의 멤버의 즉 하나하나의 셋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두 번째 포구문이 한 주씩 출력해낸 거고요. 위에 있는 포구문이 그 전체를 그러니까 즉 4개를 출력하는 과정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구현을 해서 구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앞에 예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시고서 한번 작성하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